자, 안녕하세요. 시간은 가는데 NDA 신청 소식은 들려오지 않으니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신 듯한데요. 최근 영상에서 신약 개발 회사들 중에 잘못되었던 사례들을 계속해서 다뤄드리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신만이 알지만 이런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현재 HLB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과거 바이로메드로 유명했던 헬릭스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요. 헬릭스믹스 9월 23일, 2019년 9월 23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의 차트를 보면요. 여기에서 지금 밑에 지지선까지 주가가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이러고 나서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 헬릭스믹스 3상 실패 충격이라는 기사가 다음날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9월 24일에 점 하한가를 맞고 두 번 연속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헬릭스믹스 주주님들은 이것을 923 사태라고 하시더라고요. HLB는 627 사태가 있었듯이 헬릭스믹스는 923 사태라고 하는데요. 헬릭스미스랑 이전에 다뤘던 임클론 시스템이랑 다른 점은 헬릭스미스는 3상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NDA까지 진행을 하지 못했죠. 임클론 시스템은 임상 자체가 성공적이었고 NDA까지 진행을 했었던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다루기 전에 구독자님들 중에 제가 왜 잘못된 경우들만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다뤄드리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식은 방어가 중요하죠. 공격보다 방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례들, 잘못된 사례들을 공부를 하면서 현재 HLB와 비교를 해보고서 만약에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HLB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은 만약에 잘못된 바이오 기업들과 HLB가 다르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은 현재까지는 문제없는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상, 주가상으로 헬릭스미스와 HLB를 살짝 비교를 해보면요. 헬릭스미스는 고점 대비 이렇게 계속해서 우양하고 요 마지막 층에는 변동폭이 굉장히 커진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지지선까지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내려간 상태고요. 그러면 헬릭스미스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임상 3상에서 일부 환자가 플라시보, 위약과 약물을 혼용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시장에서는 임상에 실패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의 현재까지 주가 흐름인데요.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 3상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이 크게 헬릭스미스, 메지온, HLB,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전의 주가를 회복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HLB가 현재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10만원대 였는데, 그리고 블랙록이라는 랭킹 1위 회사가 한국의 김치 맛을 제대로 보여줬던 바이오인데 유일하게 블랙록이 큰 손실을 피한 종목이 HLB입니다. 뭐 신라젠, 헬릭스믹스, 뭐 다른 종목들은 전부 다 하락을 했었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9월 24일에 이렇게 하한가를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김선영 대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김선영 대표는 8월 12일자에 22만 주가 감소를 했습니다. 요게 감소한 이유는 바로 증여를 했기 때문인데요. 아들 김홍근에게 주식을 주었습니다. 저점이라 생각하고 임상이 성공해서 주가가 하늘 헐헐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하한가를 맞게 되니까 심정이 어떻게 됐느냐? 아들의 주식 증여 취소 고려,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한 주식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34만 주를 증여했기 때문에 세금이 250억 원이 나오거든요.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주식밖에 없죠. 그래서 주식을 팔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자가 부담되는 상황. 하지만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이제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20년 11월 16일자 분기 보고서를 보면요. 아들 이제 김홍근의 주식 수가 지금 9,000주로 굉장히 크게 줄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 쉽게 지분율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해서 나온 2018년도 결산 사업보고서입니다. 김선영 대표의 지분은 10%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아들 김홍근이랑 합쳐도 10.8%가 되죠. 그리고 최근 분기보고서입니다. 김선영 대표와 아들 김홍근 합치면은 대략 9.8%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년이 지나면서 지분율이 1%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HLB랑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진양공 회장 블록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헬릭스미스랑 공평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냥 냅다 판 건 아니고 유무상증자를 HLB가 할 때 진양호 회장이 뭐 자금력이 부족해서인지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팔고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매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밑돌 빼서 윗돌 고인, 그런 거죠. 왼쪽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돈을 넣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2018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요, 진양권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0%였습니다. 이게 최근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요, 여기 보면 2020년 9월 30일 분기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최대주주 진양권 회장의 지분율은 8%로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바 테라피틱스랑 다른 이제 특수관계인들이 들어와서 전체 지분율은 높아졌는데 진양권 회장 자체만의 지분율은 10%에서 8%로 이제 하락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김선영 대표는 1% 지분 하락, 진양권 회장은 2% 하락인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시장에서 그냥 판 것은 아니고 이유가 있었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아들에게 증여를 했는데 세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 냈다라는 이유가 있었고, 진양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유무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HLB 최대주주 지분율이 감소한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닌데 헬릭스미스랑 비교를 해봤고요. 자, 다시 헬릭스미스로 돌아와서요, 이 당시에 헬릭스미스는 향후 2년간 추가적인 유상증자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2020년 11월 12일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에 유상증자 결정해서 이 금액들을 합치면 대략 3천억 원이 되나요? HLB랑 비슷한 규모로 유상증자를 이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말이 한번 바뀌었지만은 뭐 회사 환경이 달라지면은 전략도 달라지게 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헬릭스미스는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2020년 6월 29일 기사인데, 임상조직 대폭 확충, 엔젠시스 미 임상 3상 재도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과를 못 냈던 우리가 방금 봤던 임상 3상은 문제가 뭐였냐? 조사를 해보니까 약물 혼용이 아닌 운영 과정의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를 대폭 강화해서 14명을 영입했다고 하고요. 2021년 여름에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김 대표는 유승신 대표에게 다른 업무를 다 맡기고요, 본인은 엔젠시스 임상과 사업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게 가능한 이유는 김선영 대표는 서울대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 자체가 원래 서울대에서 학내 벤처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의학 지식, 바이오 지식, 임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CRO 선정에 공을 들여서 세계 톱5 CRO 중 하나인 PRA 헬스 사이언스의 임상 관리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한 관리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데요, 여기 5가지 추가 대책을 읽어보면요, 모집할 때 100개가 넘는 항목을 평가하겠다. 그러면은 통증 편차가 작은 피험자도 잘 선별할 수 있고, 그리고 연구자한테도, 임상 연구자에게도 통증 일지 기록 방법을 교육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편차가 병원 간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도 10곳 정도 더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니터링하는 인력도 직원 20명을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CRO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자체 인력으로 직원 20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은 헬릭스미스가 한번 실패한 후에 굉장히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헬릭스미스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HLB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에서 다른 점은 헬릭스미스가 923 사태가 오기 전에는 차트가 우하향하고 있다가 갑자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분봉상에서 최저점, 여기를 터치를, 여기까지 이제 주차를 하더니 점하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율 관점에서 김선영 대표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나서 지분이 1% 하락, 그리고 HLB는 유무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진양권 회장의 지분이 2%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LB 차트를 보면요, HLB는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기 힘들죠. 이렇게 해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차트가 여기가 견고하게 이제 바닥을 다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차트는 당장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요, 요게 점진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냥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고만, 계속 제자리에 있다라고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지만은 헬릭 스미스는 임상 3상 실패로 시장이 받아들여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 거고, HLB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성공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어서 주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상 3상 실패라고 생각한다면은 주가가 여기 10만원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상 가장 큰 차이점은 헬릭 스미스는 임상 3상을 실패했다는 것이고, HLB는 임상 3상이 성공했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헬릭 스미스는 지금 다시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HLB는 다시 임상 3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NDA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헬릭 스미스 사례를 살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